2013학년도 9월 언어 영역 현대시 세트. 두 번째로 나 읽고 할 수 있는 것들 하는 과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제목부터 보자고 했죠. 오세영 시인의 자화상 작품입니다. 아까 복이 있었으니까 글을 읽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이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가와 나의 화자는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되네요. 요거 우리 나 풀어야 되니까 한번 조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화자는 자아 성찰을 통해 자아의 부정적인 모습과 단절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려고 한다. 나에서는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 자신의 삶의 태도를 외부의 상징적 존재에 투영하여 표현하고 있다. 자, 어떤 존재에 투영을 했을까요? 한번 시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신이 검은 까마귀. 까마귀는 까치와 다르다. 마른 가지 끝에 높이 앉아 먼 설원을 굽어보는 저 형형한 눈. 고독한 이마, 그리고 날카로운 부리. 얼어붙은 지상에는 그 어디에도 나다란 톨 보이지 않지만 그대 차라리 눈발을 뒤지다 굶어 죽을지언정 결코 까치처럼 인가의 앞마당을 넘보지 않는다.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결코 까치처럼 인가의 앞마당을 넘보지 않는다. 즉, 까치가 부정적인 대상이고 까마귀가 긍정적인 대상이네요. 시 볼 때 시험만 보고서 섣불리 긍정, 부정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보통 이제 까치가 이제 길조로 여겨지고 까마귀가 별로 좀 안 좋은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까마귀도 몰려있는데 가보면은 시체 같은 거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시에서는 까마귀가 어때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형형한 눈에 고독한 이마 그리고 날카로운 부리도 있고 결코 인간의 앞마당도 넘보지 않고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검을 태면 철저하게 검어라. 단 한 개의 깃털도 남기지 말고. 겨울 되자 온 세상 수북이 눈은 내려 저마다 하얗게 분장하지만 눈이 내려서 분장한대요. 분장이라는 것도 본질을 가리는 거니까 분장이라는 것은 겉으로 꾸미는 거니까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눈도 결코 긍정적인 게 아닌 것으로 그려지고 있네요. 그렇지만 나는 빈가지 끝에 홀로 앉아 말없이 먼 지평선을 응시하는 한 마리 검은 까마귀가 되리라. 아까 보기에서 뭐라고 돼 있죠? 자신의 삶의 태도를 외부의 상징적 존재에 투영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다? 여기서 빈가지 끝에 홀로 앉아 말없이 먼 지평선을 응시하는 검은 까마귀가 되리라. 이게 바로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이해면은 우리 출제된 문제들 모두 무리 없이 풀 수 있을 거예요. 보도록 합시다. 3번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공간의 대비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공간의 대비 어떻게 나타나죠? 까치가 넘보고 있는 인가의 앞마당과 그리고 까마귀가 응시하고 있는 먼 지평선. 자, 이게 대비를 이루고 있네요. 그리고 온 세상에 눈이 내려서 하얗게 분장했죠. 이렇게 눈으로 분장된 세상과 까마귀가 바라보고 있는 먼 지평선, 이런 대립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공간의 대비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낸다는 설명은 맞네요. 3번 답 맞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은 우리가 이미 판단했으니까 3번, 4번과 5번 뒷부분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서 먼 설원을 굽어보는 형형한 눈은 바람직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떠올리게 하는군. 이런 까마귀의 모습이야말로 어떤 거라고 그랬죠? 화자가 지향하는 거라고 했었죠?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 그러니까 3번도 맞습니다. 자, 4번. 나에서 인가의 앞마당을 넘보는 까치는 화자가 단절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군. 맞죠? 결코 까치처럼 인가의 앞마당을 넘보지는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4번도 맞습니다. 답은 5번이겠네요. 그래도 한번 볼게요. 나의 먼지평선은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상징한다 그랬는데 부정적 현실이 아니라 추구하는 가치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보면은 먼 지평선을 응시하는 한 마리 검은 까마귀가 되리라 라고 했으니까 화자가 추구하는 현실이라고, 추구하는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설명이 틀렸으니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다음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나의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문제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나의 기억이 뭔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억. 겨울이 되자 온 세상 수북이 눈은 내려. 이 눈이네요. 이런 문제 풀 때, 비문학 문제 풀 때, 이미 강의 미리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문제 어떻게 풀었죠? 비문학 독해할 때? 문제풀이 원칙 1번. 문제가 시키는 대로 나의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나의 기억이 나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정보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선지를 보러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답이 손을 들고 있을 거다. 시에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겨울이 되자 온 세상 수북이 눈은 내려 저마다 하얗게 분장했다. 눈은 모든 것들을 하얗게 분장시키는 겁니다. 분장은 어떤 행위죠? 겉모습을, 겉을 변형시키는 거죠. 본질을 흐리는 거, 본질을 뒤덮는 거, 이런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생각한 상태로 선지를 보러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알려드리는 과정은 제가 실제로 실전에서 문제 풀 때 받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1번. 충만한 느낌을 통해 평온한 삶을 드러낸다. 아니죠. 2번. 본질을 가리는 속성을 통해 세상의 허위를 암시한다. 네, 여기 바로 나오네요. 본질을 가리는 속성. 그러니까 답은 2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우리가 선지를 보기 전에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내용이 미리 답이 있죠. 아니,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되는 거예요? 안 될 게 뭡니까? 우리가 나시를 보고서 눈이 세상을 하얗게 분장시킨다라는 써있는 내용만으로 내린 판단이죠. 근데 그게 그대로 선지에 나타나 있는 거죠. 수능 국어 문제는 결코 이 글 밖으로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문제풀이 과정에 배경 지식이 필요 없다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국어 영역에 배경 지식이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문제풀이 과정에서 절대 배경 지식에 의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29번까지 나를 읽고 판단을 할 수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를 읽고 마지막 문제 30번 해결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의 해설과 30번 문제 풀이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